저 MBTI요? 저 ENFJ. 약간 계획적인 스타일. 네네, 잘 알고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네, 들은 적 있습니다. ESFP, ESTJ, 인프P, INTP, ISFP, ESFP, ENFP. INTP요. 제너레이션 Z.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사람들은 제너레이션 Z세대를 보며 유행에 빠르고 민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지금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MBTI가 아닐까요? 우리는 Z세대가 MBT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의 응답자가 MBTI 검사를 실시해봤다고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32.3%가 MBTI를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즐긴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이곳에 5명의 Z세대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Z세대들이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담는 관찰 카메라 촬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Z세대가 친해지는 과정에서 MBTI가 정말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 되게 뻘쭘하네요, 이 자리. 필 중앙에 앉아서 지각을 해서 참 저희 이름을 다. 저는 김유미입니다. 유미요? 네, 유미. 저는 천지현입니다. 네. 두열입니다. 황두열. 저는 오나연입니다. 김동석입니다. 네. 혹시 다들 밥은 드셨나요? 네, 먹고 왔습니다. 저도 안 먹고 왔어요. 혹시 사유를?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혹시 다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출연자들이 모인 지 약 6분 만에 MBTI가 이야기의 주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제 MBTI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E로? 맞습니다. ESFP? 오, 맞아요. ESFP. 뭔가 느낌이 그래서. 전 ENTP인데 ENTP 그거 있거든요. 재미없다란 말 싫어하거든요. ESFP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에 약간 빠지고 약간 진짜 자유로운 영혼? 저 약간 MBTI 이런 거 좀 약간 맹신론자 이런 거여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는 네, 맞다고. 저 약간 저 T라서 물음표 살인마거든요. 좀 물음표가 이제 카톡 할 때 3개 이상 안 들어가면 불안하거든요. 질문을 좀 해야 돼서. 질문하는 게 그래도 또 재밌거든요. 좀 듣는 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 제이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제이들은 보면 미쳤던데 30분 단위로 끊어내던데. 제 친구 제이인데 다 그 쉬는 시간까지 다 짜서 해요. 소름 돋아, 그거 보면. 근데 꼭 제 친구 제이네인데 걔가 또 이거든요. 간종이라 갖고 지가 시간표 짜면 스토리 맨날 올려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MBTI를 즐긴다는 Z세대의 모습을 직접 보니 MBTI는 빠르고 쉽게 상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네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MBTI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고 다양한 콘텐츠들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공유를 통해서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현재 공유의 저수지인 유튜브에서 심야 영화 채널을 운영하며 MBTI 콘텐츠를 제작 중인 홍혜주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MBTI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MBTI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에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10대나 20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제 채널에 모이게 되고 저랑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반응이 이제 댓글로 달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 의견을 말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댓글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재미도 느꼈고,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MBTI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 공유를 하는 우리 모두는 여러 매체와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공유하며 지내왔을까요? 아주 어릴 적 우리는 전자기기와 붙어 있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공유를 받아들이며 지냈습니다. 과거의 싸이월드,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SNS들이 지금은 모바일 속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SNS를 통한 공유는 일상과 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MBTI를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공유하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MBTI의 붐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MBTI의 붐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MBTI를 즐기고 활용하는 Z세대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MBTI에 푹 빠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동서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도 동서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ENFJ 강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언니 서혜림이고요. MBTI는 ENFP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둥이 동생 예림이고요. MBTI는 INFP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속초 여행을 둘이서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J 중에 살짝 게으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당 정도, 뭐 시간도 틀, 12시부터 1시 이런 느낌으로만 짜왔다면 수빈이는 다 플랜을 이렇게 다 짜오고 플랜 A, B, C 이렇게 다 짜온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이거면 이거. 그래서 같은 ENFJ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예를 들면 저희 같이 있을 때 친구를 막 즉흥적으로 불렀는데 예림이는 그 친구 너무 갑작스럽게 불러서 좀 불편하다고 그때 왜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검사 결과를 듣고 나니까 뭐가 아이라서 그랬구나. 나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MBTI가 나왔을 때 이제 저와 다른 MBTI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나이와 OT 때 만나고 MBTI가 서로 같다라는 걸 들었는데도 뭔가 같은 MBTI라서 그런지 통하는 게 있구나.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할 때 겉으로는 되게 밝은 척하고 되게 친화력 좋은 척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내향적인 MBTI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그동안 힘들었구나 이런 걸 좀 더 느끼게 돼서 Z세대는 MBTI를 통해서 다양하게 본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정말 그런지 한국 MBTI 연구소의 김재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 안을 구성하는 개인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럼 개인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개인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도구를 통해서 나의 색채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랑 나랑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난 너랑 달라. 나는 이런 색채가 있어. 야, 우리 외향으로 유사하다. 근데 넌 새로운 거 좋아해? 나는 현실적인 거 좋아해. 근데 외향이어서 비슷하지만 좀 다르네? 그러면서 개인의 색채를 변별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또 검사라는 걸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MBTI는 Z세대에게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 것 같네요. 16가지의 같고 다른 유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재미를 찾고 공유를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Z세대에게 MBTI는 어떠한 큰 틀이 되어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고 더 나아가 수많은 방법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MBTI가 유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거대한 유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끝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